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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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에게요. 아이 별명이 토끼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라방 시간이고요. 오늘 주제는 공지된 대로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개념입니다. 오늘 같이 사실 공부해 보는 건데, 오늘 해볼 곱셈과 나눗셈은 교과서 개념의 제일 기초에서 교과서 개념을 우리가 은연중에 무시하고 있는 부분 또는 중요한 부분을 딱 짚어서 조금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강의 마지막 쪽에는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도치맘에서 수학 라이브 방송을 재작년 11월부터 했으니까 지금 1년 반 됐죠. 1년 반.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갑니다. 그 도치맘 이 라이브 방송을 그 도치맘 매니저들보다 제가 부탁받고 먼저 문을 열고 시작을 했었고요. 1년 반이 되다 보니까 저의 라방의 단점이 같은 내용이 자꾸 반복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했던 내용이 한 4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 1년 반 사이에가 아니라 그동안 하지 않았던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약간 난이도 있는 내용이 들어갈 텐데요. 수학을 좋아하시는 어머님들, 관심 있으신 어머님들은 좀 재미있게 들으실 만한 내용이고 그 재미있게가 재미있게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교육하는데 아이들 학습을 돕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말씀들 하시지만 제 라방 이렇게 재밌게 들어주시는 분들은 항상 새롭다고 좋다고 말씀들 하시지만 오늘 내용은 그동안 없었던 내용을 오랜만에 준비해봤습니다. 그 대신 없었던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 조금 구체적으로 수학입니다. 항상 어머님들 수준을 저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아이들보다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유아 쪽에 눈높이를 자꾸 낮춰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오늘은 약간 깊이 있는 내용까지 들어갈 거고요. 교과 내용으로 보면 초등학교 2학년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곱셈을 가르칠 때 이런 방향으로 가르쳐야 되고 처음 곱셈을 접한 이후에 이러하게 내용이 전개된다. 나눗셈으로 이어져서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아이들에게 개념 설명을 해주신다면 곱셈 나눗셈을 아이들이 잘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아실 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그 유아 쪽 수학보다는 초등 쪽 수학을 더 깊이 있게 잘 합니다. 네, 어쩌다 보니 원리셈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좀 좋은 방향으로 기획을 해서 소마셈이나 원리셈이나 뭐 이런 교재들 많이 알려지고 좋은 교재도 만들게 되긴 했지만 사실은 지금 계속 거듭 정말 좋은 책 만들기 위해서 아직 내놓지 못하고 거듭 계속 기획만 하고 있는 초등책들도 좀 있긴 있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런 구체적인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오늘 강의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곱셈과 나눗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인사를 끝내고 오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곱셈을 처음 배울 때
초등학교 2학년 교과에서 귀걸이요? 네. 20대에 뚫었습니다. 귀 뚫은 지 15년이 넘은 18년 정도 된 것 같네요. 네. 했다가 안 했다가 합니다. 네. 곱셈을 처음 공부할 때 초등학교 2학년 1학기에 곱셈 자체의 의미를 배웁니다. 네, 곱셈 자체의 의미. 곱셈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5 더하기 5 더하기 5를 압축하여 5 곱하기 3으로 나타낸다, 이런 거예요. 그 5 곱하기 3의 기본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5의 3배다, 5의 3배다, 3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늘 고학년한테도 도움이 좀 사실은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네, 근데 앞부분은 좀 아무래도 쉬운 거로부터 시작할게요. 어쨌든 5 곱하기 3은 5 더하기 5 더하기 5, 즉 5 3개의 덧셈을 압축하여 5 곱하기 3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네. 그리고 원리생 공부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 어버이날에 있네요. 네, 5 곱하기 3은 제 방은 제가 항상 동영상을 카페에 올려놓죠. 네,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인스타에는 제 방이 아마 없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곱셈의 의미는 5 곱하기 3이다. 이게 바로 곱셈을 처음 배울 때, 즉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곱셈의 의미입니다. 네. 그런 질문도 제가 받았었어요. 그 다음에 미국 어느 시험에 그런 문제가 나왔었다고 하네요. 5 곱하기 3과 3 곱하기 5가 의미가 같으냐, 네, 이런 문제도 나왔었다고 해요. 5 곱하기 3과 3 곱하기 5는 계산 값이 같죠. 그런데 5의 3배와 3의 5배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기본 개념은 몇 배라는 개념, 곱셈이 바로 몇 배라는 개념이다. 앞에 수가 몇 개 있다, 몇 배가 된다라는 개념이다 라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다르지만 사실상은 곱셈의 계산 값이 같다. 즉 그래서 이렇게 봤구나 저렇게 봤구나 계산 결과가 같기 때문에 계산 과정에서는 같은 것으로 바라봐도 된다, 이런 개념도 사실은 중요하긴 합니다. 네, 중요하긴 해요. 뒤에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곱셈의 몇 배, 그 다음에 몇이 더해져 있는 압축된 개념. 자,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가서 제가 원리셈에서 제시하려고 했던 소마셈에서도 똑같이 했었나 모르겠어요. 아마 원리셈에서 좀 더 그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좀 더 이렇게 폭넓게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 했었던 것 같은데, 원리셈에서 강조하고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이런 부분이었죠. 3 곱하기 8이다. 3 곱하기 8이면 3 곱하기 8은 조금 전에 곱셈의 개념으로 하면, 그 말하자면 정확한 개념을 따라서 하자면 3을 8개 더하는 과정이 바로 3 곱하기 8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이 구구단을 외우고 곱셈의 의미를 이해하면서부터는 어떻게 하죠? 자, 이거를 3 곱하기 8로 할 때도 있지만 뒤집어서 8 곱하기 3으로 할 때도 있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집어져도 계산값이 같다는 걸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은 3 곱하기 8이 어려울 때 8 곱하기 3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리고 제가 그 곱셈을 할 때 아이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이것도 꼭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3 곱하기 8은 3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 자, 이런 개념을 꼭 알게 해주고 싶어요. 이것 자체가 그 학년에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긴 힘들지만 곱셈의 개념과 그 다음에 곱셈의 개념에서 나눗셈으로 넘어가는 개념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굉장히 깊게 도울 수 있는 개념이에요. 이게 사실은 분배 법칙이거든요. 분배 법칙이 뭐예요? 분배 법칙을 우리는 얘를 그대로 나타내면 3 곱하기 5, 3 곱하기 3 해서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워요. 같은 것이 있으면
곱셈에 같은 인수가 있으면 이거를 3으로 묶어서 괄호로 묶어서 5 더하기 3 해서 같은 걸 묶어내고 덧셈을 괄호 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공식처럼 선생님한테 다들 배우셨을 거예요. 분배 법칙이 왜 그렇게 두고 이렇게 배운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지금 중학교 선생님들도 선 그리면서 공통인 게 끄집어내서 묶어서 더하기는 안쪽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방법 위주로 아마 배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어머님들도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아니면 우리 아이들한테 어머님들이 만약에 아이가 질문을 했다거나 문제 푼 거에서 막혔거나 틀린 거를 이렇게 보다가 분배 법칙 관련해서 틀렸어. 그러면 아마 지도를 하기를 공통인 걸 묶어내고 괄호로 묶을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공식처럼 공통인 게 있으면 찾아내서 묶어내서 더하기로, 이제 여기가 더하기면 더하기, 빼기면 빼기, 이렇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아마도. 네. 그게 분배 법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분배 법칙이 맞아요. 분배 법칙이 아닌 게 아니에요. 분배 법칙이 아닌 게 아니라 곱셈의 의미로 보면 굳이 분배 법칙이라는 용어가 필요하냐라는 거죠.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아까 곱셈의 의미를 곱셈의 개념을 제일 기본적으로 보자고 했어요. 그게 바로 3 곱하기 8은 3의 8배 또는 3을 8개 더해 놓은 게 바로 3 곱하기 8입니다. 이게 2학년 1학기에 구구단도 외우기 전에 배우는 3 곱하기 8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3 곱하기 8의 의미는 3을 8개 더했다는 뜻입니다. 그죠? 네. 이걸 식으로 그대로 풀어내면 3을 8개 더했다는 얘기예요.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3이 8개 더해지게 됩니다. 바로 밑에 식을 한번 볼까요? 바로 밑에 식은 3을 5개 더하고 더하기 3을 3개 더하면, 원래 제일 기본적인 곱셈의 의미로 보면 3을 5개 더하고 3을 3개 더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분배 법칙이라는 것은 공통인 걸 찾아서 묶어낸다라고 해서 분배 법칙이 아니라 사실상은 하나의 곱셈을 둘로 분배해서 나타낼 수 있다고 해서 분배 법칙이죠. 3 곱하기 8이라는 3이 8개 있어 라는 곱셈의 의미를 둘로 분배해서 3이 5개 있고 3이 3개 있어 라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바로 원래 분배 법칙이라고, 용어 자체의 의미를 보면 공통인 걸 묶어서 표현한다라고 해서 분배가 아니라 원래 거꾸로가 분배 법칙이죠. 그래서 거꾸로를 이제 여기서 똑같은 걸 찾아서 묶어낸다, 이게 분배가 아니죠. 이렇게 되는 게 분배인데, 저는 이제 곱셈의 가르기다 이렇게 이제 쉽게 초등학생들한테는 그렇게도 설명하는데, 그 의미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때 배우는 분배 법칙도 이렇게 배워야 마땅합니다. 자, 이렇게죠.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다. 자, 이렇게 있으면 A가 B에 있고 A가 C에 있다. 이렇게 곱해져 있다. 네, 그래서 A 곱하기 B에 있고 C에 있으니 A가 B에 C에 더한 만큼 A가 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정말 어려운 곱셈의 정말 어려운 분배 법칙이라는 새로운 그 공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학생들은 사실은 분배 법칙이라는 걸 배울 때 뭘 배우고 있는 거냐면 2학년 때 곱셈의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가고 있는데, 그런 곱셈의 개념하고, 이게 곱셈의 개념이잖아, 그 쉬운 이거 봐봐. A가 B에 있고 A가 C에 있으면 똑같은 수를 발견하는 순간 곱셈이야 그러면 A가 B에 있고 A가 C에 있으니까 A가 2개 더한 만큼 있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요렇게 짚어주는 게 원래 중학생들에게 필요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중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식화해서 선을 그려서 뽑아내고 묶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굉장히 추상적이고 방법 위주로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그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설사 이게 빼기라고 해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빼기면 어떻게 될까요? 빼기면 A가 B에 있는데 빼기 A가 C에 있는 거야 라고 해석하면 음수의 개념을, 잠깐 초점이 안 맞아서요. 음수의 개념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중학교 2, 3학년 수준에서는, 중학교 2학년이네 정확하게,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는 A가 B계에 있고 빼기 A가 C계에 있다로 해석을 하자면 A는 바로 요렇게 빼서 곱한 만큼 있는 거야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네, 굉장히 쉽죠. 주입식 세대가 아니라 지금도 중등수학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어머님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배우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늘 강의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을 거쳐가면서 곱셈과 나눗셈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으면 하는 내용을 준비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원리셈의 곱셈 부분에 표현되어 있는 이 3이 5개 있고 3이 3개 있어 라고 이렇게 분해해서 생각할 수 있는, 또는 여기다가 이게 아니라 3 더 이런 식의 변형 문제도 나오죠. 3이다 이렇게도. 자, 다 마찬가지예요. 3이 8개 있다, 3이 8개 더해져 있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거는 바로 3이 5개 더해져 있고 3이 하나 더 더하고 하나 더 더하고 하나 더 더하면 바로 3이 8개인 식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자는 거죠. 네, 그래서 원리셈 2학년에 있는 곱셈 도입될 때의 내용은 바로 이런 분배 법칙까지 확장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분배 법칙이라는 얘기 절대 하지 않아요. 그냥 곱셈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한, 개념 그대로 이해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요 단계를, 요게 이제 곱셈을 처음 배울 때 아이들한테 이런 설명을 꼭 해주세요. 그렇게 원리셈에 있는 내용도 사실은 제가 이런 의도로 하지만 정확히 모르고 그냥 이제 거기 규칙만 찾아가지고 풀다 보면 어떤 의도에서 어떤, 그게 좀 정확히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원리셈도 단원마다 페이지마다 있는 것들을 동영상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연습 사이사이에 원래 의도했던 원리와 개념들을 좀 이렇게 강의를 집어넣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긴 하고 있는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넘어가고, 요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분배 법칙의 또 다른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배 법칙의 또 다른 예는 이런 거죠. 3 곱하기 8이다. 자, 덧셈에서도 그렇지만 곱셈에서도, 덧셈에서도 그렇지만 곱셈에서도 10만 들어 계산하기 또는 100만 들어 계산하기, 이런 것이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자, 그건 뭐냐면 여러 가지 계산 방법에서 10만 들어 더하기, 10만 들어 빼기, 이런 것들 원리셈, 여기 이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원리셈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뭐 계속 하시지는 못해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원리셈에 덧셈 뺄셈에만 10만 들어 더하기, 그러니까 10만 들어 계산하기, 뭐 빼기, 더하기가 있느냐? 아니에요. 곱셈에도 분명히 있고, 곱셈 부분에도 책을 배우다 보면 뒤쪽에 나오게 되는데, 바로 얘도 그런 의미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3이 8개 있다. 만약에 이게 3이 아니라 7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7단 어렵죠, 그죠? 네, 7단 어려워요. 그래서 7 곱하기 8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7 곱하기 8, 특히 5 넘어가면 생각이 안 나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전과 같은 곱셈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 역시 이제 분배 법칙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니까 중학생이 보면 분배 법칙이고 초등학생이 보면 곱셈의 의미로 푼다. 자, 그게 바로 이런 거죠. 7이 5개 있고, 아니야, 7단 어려워, 아무리 봐도 어려워, 그러면 나는 8단으로 바꿔서 할래. 그래서 8이 5개 있고 8, 5, 40, 쉽네, 더하기 8 하나 더하기 8 둘 해서 8이 16, 8이 2개 있다 해서 8, 5, 40 더하기 8이 16. 생각해보시면 3 곱하기 10 빼기 3 곱하기 2, 그걸 이제 사실은 그걸 하려고 한 거예요. 조금 더 복잡하게, 어렵게, 조금 더 복잡하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실제로 이제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본 겁니다. 맞아요, 제가 그거 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댓글 올려주신 어머니. 자, 요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덧셈과 관련된 분배 법칙이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0의 성질을 이용한 사실상의 분배 법칙의 활용은 이런 게 되는 거죠. 7이 10개 있어. 70이야. 아주 쉬워. 여기다가 아이들이 7단을 어려워하는 건 5가 넘어갔을 때예요. 그래서 7 곱하기 10을 해놓고 빼기 7이
3개 있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70 빼기 73, 21이 되죠. 그래서 구구단을 완전히 외우지 못했을 때, 구구단은 외워야 돼요, 결국. 꾸준히 외워서 결국은 외워야 되는데, 완전히 외우지 못했을 때, 곱셈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정확하게 알도록 하면, 이렇게 정말 그 수를 쪼개고 수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하면서 구구단이 확실하지 않을 때 머리를 많이 쓰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결국은 구구단 외워야 되는데 되게 꼼수만 가르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꼼수가 아니라 정말 더 수학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2학년 1학기의 곱셈을 배우고 나면 2학년 2학기의 곱셈 구구 둘은 분리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앞에를 깊이 있게 이해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뒤에 곱셈 구구에서 받을 고통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사실은 덧셈으로 아까 표현한 잘못했네요. 8개인데 죄송합니다. 곱하기 2네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틀렸어요. 죄송합니다. 네, 7 곱하기 8은 7이 8개인데, 진지하게 막 이렇게 강의하다가 오류가 있었네요. 네. 7이 10개에 7이 2개를 뺀다 해서 7이 14는 쉽잖아요. 그죠? 네. 1, 2, 3은 쉬워요. 6살, 5살 아이들도 1, 2, 3, 4, 5까지는 수를 직관적으로 눈으로 그냥 보자마자 맞춰요. 제가 유아수학 올리면서 여러 가지 뭐 동영상도 찍고 최근에 또 예전에 저희 아이들 데리고 실험하던 것들을 다시 하고 있는데, 재밌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곱셈도 득달같이가 아니라 빨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곱셈도 네, 곱셈도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정도까지는 직관적으로 한눈에 아이들이 알아보게 됩니다. 자, 요것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에 필요한 곱셈의 의미, 누군가는 분배 법칙이라고 부르는 곱셈의 의미, 그런 것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곱셈 자체의 의미로 풀어드리면 3 곱하기 8을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좀 기본기예요. 자, 3 화면을 벗어났네요. 자, 이렇게 3이 있다 하면 6이 되고 6이 되고 6이 되고 6이 되고 같은 수가 나옴을 관찰하면서 같은 수 곱하기 2 곱하기 2를 반복하는 식으로 3의 곱셈을 구할 수 있죠. 그죠? 얘도 굉장히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요 개념이 기본기로 왜 중요하냐면 요렇게 묶어보는 것도 결국은 3이 8개고 둘둘둘둘 묶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런 방식도 꼭 제일 처음에 사실은 아까 해드린 거는 이제 제가 좀 강조하려고 먼저 한 거고, 이게 선행돼야 되는데 먼저 돼야 되는데, 이 먼저 될 때 이렇게 5개는 쉽지 않아? 3 곱하기 4는 이런 식의 고민들도 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빨라지고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외우게 되는 수가 커지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과정들이 바로 곱셈의 제일 근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아이들이 곱셈을 처음 배울 때 곱셈을 잘 이해하고, 나눗셈으로 이어지는 개념들의, 나눗셈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4학년들 가르치면서도 3학년을 공부는 했는데 제대로 공부 못해서 이렇게 곱셈 나눗셈의 개념이 분명하게, 머리는 똑똑한데 그 개념이 분명히 안 되어 있는 아이들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아이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제일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해봐. 나눗셈은 어쩌고 곱셈은 어쩌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도 아이들 가르칠 때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가 아니라 곱셈이 뭐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3이 8개 있는 거잖아. 그러면 너의 방식으로 3이 8개를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지? 너 알고 있는 게 하면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과 같이. 예. 음속으로 이걸 어떻게 보죠?
네, 음성으로 보시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요 단계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요거는 이제 예전 라방에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하러 가면 예전 소마 때부터 이렇게 소마 예전 대표님하고 이제 막 저하고 막 이렇게 토론하면서 강의 내용으로 만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라서 예전에부터 많이 이제 강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요 한 자리 곱셈을 넘어가서 나눗셈은 뒤에 이제 나옵니다. 한 자리 곱셈을 넘어가서 두 자리 곱셈이 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수는 제가 사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3 곱하기 6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니에요. 이거 아니었어요. 15 곱하기 3. 25 곱하기 3? 25라고 할게요. 자, 25 곱하기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25 곱하기 3을 하는데 25 곱하기 3을 지금 막 3학년이 되는 2학년 막바지 겨울방학 때 아이가 수학 공부를 하다가 학원이었는데 수학 공부를 하다가 25 곱하기 3을 문제에다 적어 놓고, 이제 그게 문장제 같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25 곱하기 3을 적어 놓고 답을 못 구하고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보죠. 너 왜 그거 못하고 있니? 그랬더니 선생님은 이 녀석 상황을 파악하고 곱셈으로 해서 딱 나타냈으니까 잘하네 했는데 답을 못 구하고 있는 거, 이러고 멈춘 거예요. 이제 답 적어 넘어가자 했더니 아이가 선생님 모르겠어요 이런 거예요. 이게 답인데, 예. 이 문제는 사실상은 2학년 막바지였기 때문에 25 더하기 25 더하기 25를 25 더하기 25 더하기 25, 그렇죠? 25를 3개 더하라는 문제였어요. 네, 생각나시죠? 제가 예전에 잘못된 수학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항상 말씀을 드려요. 잘못된 수학 교육이라는 건 너무 그 방법만 가르치는 수학 교육. 근데 오늘은 이제 그걸 좀 깊이 있게 앞뒤를 다 붙여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왜 못해? 했더니 아이가 저 연산 문제집 진도를 한 자리 곱하기 한 자리까지밖에 못 나갔어요. 한 자리 아직 하고 있어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얘기를 하죠. 이거 25 곱하기 3이 뭔데 얘야? 했더니 이제 결국은 아이가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25 3개를 더한 게 25 곱하기 3이었다는 걸 아이 입으로부터 나오게 하고 답을 적게 하는, 그렇게 수업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거의 끝이 아니라 그렇게 한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댓글로 어머니 적어주신 것처럼 25라는 바구니 3개 안에 25라는 수가 있어요. 수 모형을 우리가 신 모형과 낱개 모형으로 배우거든요. 그래서 신 모형 2개와 낱개 모형 5개, 신 모형 2개와 낱개 모형 5개, 신 모형 2개와 낱개 모형 5개, 이렇게가 3바구니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수들을 다 더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같은 모형인 신 모형 2개 해서 22, 세 묶음이 있으니까 6개, 60이 있고, 그 다음에 낱개는 한 자릿수의 곱셈이 되는 거예요. 5개씩의 3이 있으니까 15가 있고, 결국은 20 곱하기 3과 더하기 5 곱하기 3으로 한다는 걸 아이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이제 저하고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만약에 경험 없는 선생님이었으면 세로셈으로 해서 받아올림하고 여기서 여기다 내려서 적고 이렇게 받아올림해서 여기다 적고 이렇게 설명하고 말았을 거라고 이제 저희끼리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막혔을 때, 이런 식으로 막혔을 때 아이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야 되느냐, 그것은 얘야 계산하는 방법이 아직 안 배워서 그런 거야. 사실은 쉬워. 여기 있는 거 계산해서 여기다 끝자리에 적고 받아올림 되는 거 여기 작게 적어놨다가 곱해서 계산되는 걸 계산해서 요렇게 적으면 돼.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만 그렇게 계산하는 과정만 설명을 해버리면 답 내는 방법만 가르쳐 주는데, 그런 아이들은 뭐가 문제예요? 다음에 뭔가 막혔을 때도 배운 건가 안 배운 건가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해본 건가? 2자리 곱하기 한 자리 내가 해봤어. 이 아이 문제는 뭐였냐면, 한 자리 곱하기 한 자리 또는 곱셈을 처음 배울 때 곱셈의 의미가 어떤 것이 몇 개 있는 거야,
어떤 것의 몇 배야, 이게 바로 곱셈의 의미다라고 배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범한 오류는 뭐냐면 25가 3개 있는 거네 라고 해놓고 25 곱하기 3이라고 해버리고 답을 못 구하는 지경에 가는 거예요. 왜? 계산 방법을 안 배웠네? 이렇게 답을 가버린 거예요. 25 더하기 3이라는 인식을 곱셈으로 바꿔놓고, 이게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범할 수 있는 오류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지도할 때 항상 계산하는 방법으로 해서 답을 이렇게 내는 거야 라고가 아니라, 그 답을 내는 과정에서 아이가 모르는 개념이 뭔지, 왜 안 풀어지는지, 어떤 개념이 부족해서 안 풀어지는지를 질문해서 찾아주고, 예, 뭐 하다못해 2자리 곱하기 1자리를 못한다 그러면 조금 전처럼 2자리 곱하기 1자리 세로셈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세로셈 직전에 세로셈이 그렇게 되는 원리를 풀어줘서 네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사실은 해결할 수 있잖아, 그래서 너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확장할 수 있어 라고 보여준다면 아이에게 굉장히 좋은 수학적인 길을 안내해 주는 게 되겠죠. 원리셈은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도. 그런데 조금 전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20 곱하기 3 더하기 5 곱하기 3,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원래 제일 처음에, 오늘 강의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한 내용이 뭐였냐면 8 곱하기 3은 8이 3배다라는 개념이고, 그리고 중학교 때 수학을 중학교 때가 아니라 미국 수학에서 그런 개념이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다고 해요. 8 곱하기 3은 8의 3배라는 개념이거든요. 정확한 개념으로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앞에. 그런데 계산을 할 때 실제로 8 곱하기 3과 3 곱하기 8의 결과가 같다는 걸 알고 있다면 더 많이 응용되는 거에 어떤 꼼수와 같이 그 곱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순서를 바꾸어서 생각할 필요도 있을 때가 있어요. 얘가 바로 그런 이해가, 이런 분배 법칙에 적용해서는 그런 게 필요할 텐데, 25 곱하기 3 하면 25가 3개 있어 이렇게 했는데, 25를 아까 바구니에 담으면 22 3개, 5가 5개 뭐 이렇게 되었었죠. 근데 반대로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한번 이해해 볼까요? 반대로 이해해 보면 3 곱하기 25예요. 자, 그러면 3이 25개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이 25개 있으면 마찬가지로 3이 20개 있고 3이 5개 있다는 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자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이렇게 나누는 거는 사실은 곱셈의 의미 자체로 좀 불가능하거든요. 25가 3개 있으니까는 바구니로 그려보니까 신모형으로 나타내서 10이 2개 이렇게 했지만, 얘는 3이 25개 있으면 3 20개와 3 5개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이해하기가 쉬운데, 사실 얘는 25가 3개 있는데 25 3개를 23개와 5 3개로 그렇게 하는 요 개념보다 아주 미묘하긴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3 20개와 3 5개, 아까 곱셈 그렇게 했잖아요. 3이 25개 있는데 이거를 3이 10개와 또 3이 10개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곱셈의 개념으로. 그쵸? 그러면 요렇게 설명할 때보다 요렇게 설명할 때가 약간 더 쉬워질 수 있겠죠. 요런 차이도 아이하고 이제 순서를 바꿔서 곱셈의 의미를 한번 곱씹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자리 곱셈에서 2자리 곱셈으로 넘어가는 그런 논리가 되겠고요. 나눗셈 쪽으로 한번 잠깐만요. 나눗셈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곱셈은 거기까지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나눗셈입니다. 수학을 깊이 있게 하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오늘 강의 내용은 아주 어렵지 않으면서 그 기본 개념을 확장해서 아이들이 사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들으면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 낯설어서 어려워요. 지금 내용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보면 낯설어서 어려워요. 우리는 계속 우리 교과 문제집들도 보면 개념을 딱 가르쳐 놓고 제일 쉬운 문제부터 이렇게
연습하게만 만드는 교육에 길들여져 있고 그런 교육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처음에 참 어렵게 느껴지는데 아이들이 왜 즐거워하냐면 저 어려운 게 쉽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런 교육은. 그래서 네, 제 방에 있습니다. 동영상 올려드릴게요. 네, 자, 나눗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눗셈으로 넘어가면요, 나눗셈은 교과서에 나오는, 역시 곱셈과 같이 교과서에 나오는 나눗셈의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 네, 원리셈에 이런 내용이 있죠. 곱셈까지는 원리셈에 다 있어요. 원리셈에 다 있고요. 나눗셈은 사실은 없습니다. 나눗셈은 계산하는 거 위주로 있어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나눗셈 쪽 강의는 원리셈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저희 네, 없어요.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한 내용인데 그 원리셈에 담기에는 조금 좀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좀 깊이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오늘 강의로 한번 해볼게요. 자, 나눗셈의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등분의 의미가 있습니다. 등분제라고도 하는데, 두 번째, 거듭해서 빼는 방법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순화해서 하는 말인데, 등분제와 이렇게 거듭해서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눗셈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두 가지 의미, 지금 내용은 좀 그 깊이가 있고, 나눗셈 자체를 계산하는, 원리셈은 셈을 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내용은 셈 자체보다 나눗셈을 좀 깊이 있게, 그러니까 다음에 책으로 만드는데 좀 반영을 하려고 해요. 사실은 그 내년쯤에 뭐 이렇게 해보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는 또 예정되어 있는 일들이 많아서 학원에 제가 수업하면서 많이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아이들 가르쳐보고 어느 정도 깊이까지 할 때 아이들이 잘 재미있게 따라오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등분해서 하는 부분과 거듭해서 빼기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 두 번째 방점이 있어요. 첫 번째 등분제보다 두 번째 거듭해서 빼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하면 뒤에 나머지 있는 나눗셈이나 그 나눗셈 전반에 대한 이해, 그것뿐만이 아니라 곱셈의 이해 확장까지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곱셈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이 거듭해서 빼는 부분으로의 나눗셈도 이해가 되거든요. 자, 한번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등분하는 나눗셈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런 나눗셈이에요. 24 나누기 8이라고 해볼게요. 자, 24 나누기 8이라고 하면 24를 저는 사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수를 좀 줄이겠습니다. 너무 크네요. 12 나누기 4라고 한번 해볼게요. 12를 나눗셈은 3학년부터 나와요. 12를 3학년 1학기 때 곱셈 구구 범위에서 나눗셈이 나오고 2학기 때 이제 나머지 있는 두 자리 나눗셈까지만 나옵니다. 12 나누기 4를 하는데 12 나누기 4는 첫 번째 등분제로서, 등분하는 나눗셈으로서는 이런 개념을 가져요. 12개의 사과가 있습니다. 12개의 사과가 있는데 12개의 사과를 4개의 접시에, 자, 12개의 사과를 4개의 접시에 똑같이 나누어 담으면 몇 개씩 담길까요? 이런 나눗셈이에요. 이거는 나눗셈의 제일 기본적인 의미고, 그 다음에 언어적인 의미 때문에 나누어 담는다라는 부분 때문에 어른들도 그렇고 나눗셈을 배운 이후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사실은 유일한 나눗셈의 개념이에요. 사실은. 자, 사과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나눗셈 맞죠? 그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나눗셈이죠.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책은 사실은 뭐냐면, 그 원리셈 8권에 있던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다른 도형이나 뭐 이런 쪽들 내용들 모아서 연산 기본 개념을 이렇게 심화하기 전에, 얘가 심화인가요? 심화 같아 보이나요? 아니죠.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이해하자지, 또 다른 심화예요. 최상위 같은 그런 심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책을 좀 기획을 해보고 있는데, 어쨌든 요렇게 나눗셈이 바로 등분하는 나눗셈이에요. 거듭 빼는 방법으로 하는 나눗셈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배워요, 사실은. 근데 학년이 지나가면서 의미 때문에, 말의 의미 때문에 자꾸 요거만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등분하는 나눗셈인데, 요거 다음에 나오는 나눗셈이 바로 이 나눗셈이 되겠습니다. 12 빼기 4 빼기 4 빼기 4 이렇게 했을 때 0이 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거듭해서 빼는 나눗셈입니다. 거듭해서 빼는 나눗셈은 나눗셈은 곱셈을 거꾸로 하면 된다라는 건 계산 방법이에요. 사실은 계산 방법이에요. 근데 계산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요 개념을 좀 가지고 곱셈으로 이해하면 괜찮아요. 자, 왜 괜찮냐? 얘가 사실은 12가 4가 3개 있다, 이런 개념의 나눗셈이거든요. 이런 개념의 나눗셈이에요. 곱셈을 거꾸로 하면 된다라는 건 바로 요 개념 때문이에요. 자, 제가 오늘 강의가 곱셈에서부터 나눗셈까지의 개념 그 연결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곱셈에 대해서 쭉 개념을 설명을 했잖아요. 자, 나눗셈에서 한번 보세요. 12라는 수는 나누기 4면, 이거는 아까는 접시 4개 나누어 담는 나눗셈이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나눗셈은 12개의 사과가 있는데 4개씩 사과를 먹으면, 아니면 4개씩 접시에 담으면 몇 개의 접시에 담을 수 있나요? 이 나눗셈이에요. 달라요, 상황이. 전혀 달라요. 12개의 사과가 있는데 4개씩 한 접시에 담으면 몇 개의 접시에 담을 수 있습니까? 이런 나눗셈이 바로 요 나눗셈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눗셈을 거듭해서 빼서 구한다라고 해요. 거듭해서 빼서 구한다를 제가 다르게 해석해 볼게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12개의 연필이 있어요. 12개의 연필을 4개씩 묶으면 몇 묶음을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이에요. 즉 12개 안에는 4가 몇 개 들어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곱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2개, 12에는 4가 몇 개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4씩 몇 번 묶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나눗셈이 훨씬, 이 두 번째 나눗셈이 나눗셈을 깊이 있게 이해하거나 활용하거나 여러 가지로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나머지로 넘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 3학년 2학기가 되면 나머지를 배우게 되는데, 자, 얘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해 준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렇게 해보면 교과 문제집으로 아이들을 그대로 따라서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가르치게 돼요. 4를 여기에다가 세로셈으로 생각하고, 자 이렇게 해서 4를, 자, 나눗셈, 세로셈, 기호까지 사용하는데도 거꾸로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네, 4를 10의 자리에 7에 4를 몇 번 넣을 수 있을까? 4는 1개 넣을 수 있어. 그러면 10의 자리에 4를 1개 넣어.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세로셈 가르칠 때는. 그러면 4를 1개 넣었으니까 3이 남아. 그리고 9가 있어. 그러면 39는 4의 곱셈으로 몇 가지 가능할까? 4, 8에 32, 4, 9, 36, 36까지 가능해. 나머지가 3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눗셈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가르치긴 가르쳐야 돼요. 네, 계산하는 것도.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하기 빼기 할 때도 두 자리까지는
가르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머리셈의 개념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원리를 정확하게 알 때 세로셈으로 하든 상황이 바뀔 때든 응용하고 당연히 수학은 그렇죠, 그죠?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원리를 정확하게 알 때 확장할 수 있는 힘이 훨씬 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분명히 교과서에서도 이런 식이 나옵니다.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거는 는이 아니라 얘는 4 곱하기 10과 더하기 4 곱하기 10을 빼니까 39에 4, 9, 36 이렇게 계산하게 된다.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를 요런 개념으로 한번 집어넣어서 계산 방법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아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를 가르칠 때 세로셈으로만 가르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얘를 가르칠 때도 세로셈도 가르쳐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가르쳐야 되지만 안 배웠다고 해도 아이들이 풀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개념으로 한번 확장도 해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79에는 4가 몇 번 들어갈까? 그냥 이거예요. 연필이 49자루 있어. 49자루의 연필을 4자루씩 묶으면 몇 묶음까지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크게 만들어 봐야 돼요. 크게. 4씩 10묶음 만들어 볼까? 10묶음 만들면 40개를 사용했어요. 40개를 빼요. 빼기 40에서 빼면 39야. 39를 가지고 또 4씩 묶으면 하면 그러면 더하기 4를 곱하기 9묶음. 그리고 남네. 얼마나 남아? 남는 게 바로 3자루 남네. 이게 79다. 자, 지금의 나눗셈의 개념을 우리는 검산식이다 이렇게 해서 뭐 몫을 여기다 쓰고 나눈 수를 여기다 쓰고 곱하기 몫을 여기다 쓰고 더하기 얼마를 한다. 제가 4학년 가르치다 보니까 3학년 쪽 이 내용을 그러니까 제대로 못 배워서 자꾸 기계적으로만 배워서 기계적인 계산만 하다가 이게 까먹으니까 자꾸 얘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다시 설명해 준 게 이제 이런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이냐? 나눗셈과 검산식의 관계는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는 얘를 여기다 줬고 얘를 여기다 줬고 얘는 남은 거야. 이렇게가 아니라 조금 전과 같이 이 개념이라는 것은 79 나누기 4라는 개념은 이 두 번째 초등학교 3학년에 우리가 배웠던 나눗셈의 개념으로 4학년한테 이제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나눗셈의 개념으로 보면 거듭빼기야. 거듭빼기라는 것은 79 안에 3이 몇 개 들어가 있냐라는 거야. 몇 개 들어가 있냐는 거. 그래서 79 안에 4가 몇 개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4가 10개 들어가 있고 빼고 그럼 10개 들어가 있는 만큼 빼고 나머지 얼마나? 4, 9, 36 하니까 4가 19개 들어가고 3이 있다는 뜻이야. 4가 19개 들어가고 3이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확장이 아니라 형태를 다르게 해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재미있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재미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아까 지금 방금 설명한 걸 이해할 수 있는 참 재밌는 경우가 한 가지 있어요. 13, 12, 15, 17. 자, 연필이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 댓글 적어주신 거 잠깐만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연산에 대한 질문이세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오늘은 좀 힘들어서. 자, 조금 전에 그 설명을 좀 상황을 바꾸어서 이해할 수 있는 재밌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눗셈을 이해하자. 나눗셈을 어떻게 이해하자? 빼낸다. 몇 묶음을 만든다. 자, 연필을 포장한다. 79자루의 연필이 있는데 4자루씩 포장한다고 한다. 그럼 몇 개를 포장할 수 있느냐? 이게 나눗셈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이런 거예요. 이게 전체가 몇인지 모르겠네요. 여기 필통이 있어요.
4개의 필통이 있어요. 4개의 필통이 있어서 이 4개의 필통에 있는 연필들을 조금 전과 같이 다 모아서 5자루로 나누기 쉽게 이해만 하면 되니까 5자루씩 포장하려고 해요. 5자루씩 포장하려고 해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 있는 수는 5자루씩 곱하기 몇 개 포장할 수 있느냐, 이게 몫이에요. 이게 곱셈의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곱셈 얘기를 한 거예요. 5자루씩 포장하려고 해요. 5 곱하기 몇 가지 포장하고 몇이 남을까, 이걸 찾아내는 문제잖아요. 이걸 찾아내는 문제가 되겠죠. 아, 이게 57이에요. 근데 저는 57이라는 거에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얘를 그러면 아이들은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이 상황을 주면 더한 다음에 5로 나눌 거예요. 네, 그죠? 그런데 저는 아이들한테 이걸 더한 다음에 5로 나누게 하지 않고 나눗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답니다. 얘를 그냥 묶어보자. 세 묶음 만들고 2 남네? 얘를 묶어보자. 두 묶음 만들고 3 남네? 얘를 묶어보자. 두 묶음 만들고 2 남네? 얘를 묶으면 세 묶음만 만드네? 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남은 연필이 2자루, 3자루, 2자루네? 얘네들은 또 묶을 수 있네, 5를. 얘네 둘을 묶어서 한 묶음 만들자. 나머지가 2네. 아, 2 남네. 이런 나눗셈이에요. 2 남네. 결국은 여기로부터 그럼 몇 번 뺄 수 있었어? 3, 4, 5, 6, 7, 8, 9, 10. 한 번 더. 11번 빼고 2 남네. 그래서 57이 맞긴 맞네요. 그죠? 네. 이게 계산이 어려워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한테. 이거를 계산이 어려워서 아이한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눗셈의 의미를, 그 나머지와 관련된 나눗셈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머지는 왜 목보다 크면 안 된다고 하죠? 그 이유는 한 번 더 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한 번 더 뺀다라는 개념이, 한 번 더 나눈다라는 개념이 결국 한 번 더 뺄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그 한 번 더 뺄 수 있다라는 개념이 지금과 같이 통으로 묶어서 나누어서 나머지가 생기는 거나, 이거 분배 법칙하고 비슷한 거예요. 결국은 나누어 놓고 분배해 놓고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게 결국 분배 법칙이에요. 얘네들을 각각 나눈다라는 걸, 이거 이런 거 아니에요? 17 더하기 13 더하기 12 더하기 15 나누기 5,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니까 각각 나눠도 되는 게 분배 법칙 아니에요? 그쵸? 이게 분배 법칙이죠. 네, 그래서 와, 아이가 이렇게 푼한 학생이 있었어요. 네, 되게 똑똑하네요. 그러니까 되게 직관력이 뛰어난 학생이에요. 네. 그래서 11이요? 이 몫이요? 아, 이 11은 여기에 보시면 17을 5개씩 묶을 때 3묶음 만들어 놨어요. 13으로 2묶음 만들어 놨어요. 12로 2묶음 만들어 놨어요. 15로 3묶음 만들어 놨어요. 각각에 남아있는 2자루, 3자루, 2자루를 모아서 한 묶음 더 만들어졌어요. 그 묶음을 더한 거예요, 11이. 그 묶음을 더한 거. 자, 지금 연산은 뭘 목적으로 하는 연산이냐? 제가 이 문제를 만들 때, 제가 정말 어디서 보고 한 거 아니라 순수하게 창작해낸 문제인데, 정말로 이거를 고민하면서 이걸 고민했던 이유가 아까 그거예요. 나머지의 의미. 나머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나머지를 어떻게 이해시키고, 나머지를 어떤 식으로 아이에게 또 나누는 것을 어떻게, 몫이 몇 개 들어가고, 몫이 더 들어갈 수 있고, 남는 것은 결국 더 이상 묶을 수 없는 나머지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눗셈을, 분배 법칙 이런 단어는 떠오르지도 않았고, 상황들을 다양하게 생각하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눗셈을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의 개념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할 수 있는 거였죠. 자, 두 가지 내용 정도 더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눗셈은 결국은 곱셈하고 똑같아요. 곱셈의 여기에요. 자, 뺀다라는 개념이 결국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몫이 여기에 몇 개 들어있어?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몫이 몇 개 들어있어. 그러면 몫이 일단 10개, 10의 자리에서 먼저 큰 거부터 빼보자. 몫이 10개 들어있다고 생각해보자. 20개 들어있다고 생각해보자. 20개까지 안 들어있어. 그럼 몫이 10개 들어있어. 몇이 10배 들어있어. 그럼 남은 것 중에서 이제 1의 자리로 곱해가지고 몇 개가 더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찾는 게 나눗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눗셈의 개념을 얘기한 거였고, 요거를 이제 마지막에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사실은 여기까지는 뭐 아주 심하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낯선 내용인데, 나눗셈을 더 깊이 있게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이제 3학년 내용이 아닌 내용으로, 3학년 개념으로 설명하는 3학년 내용이 아닌 내용인데 이런 거예요. 이거 제가 전에 설명한 적이 있어요. 혹은 자, 이런 나눗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나눗셈은 원래 초등학교 6학년에 나오는 나눗셈이에요. 소수의 곱셈 나눗셈, 분수의 곱셈 나눗셈. 자, 그런데 6학년에 이 나눗셈에 대해서 수학이 워낙 복잡하고 수가 복잡해지면 다 하나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 문제를 3학년에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학년에게 어떻게 질문하냐? 2 나누기 2분의 1이 나머지가 있는 그런 나눗셈이 아니라고 했을 때 얘를 계산하면 몫이 어떻게 될까? 결국 계산해가지고 몫이 나머지가 없다고 하면 몫이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나눗셈인데, 이 계산하면은 몫이 어떻게 될까? 또는 얘도 마찬가지 문제 똑같죠, 그죠? 네.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요 나눗셈을 아이에게 어떻게 될까? 한번 이거를 있잖아,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건 곱하기로 바꾸어서 역수를 취해요, 이런 대답 말고, 제가 6학년한테 실제로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대답 말고 생활 속의 예나 나눗셈 자체의 개념으로 초등학교 3학년 동생한테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고, 얘는 뭐가 된다라는 걸 6학년 아이야 넌 얘기할 수 있겠니? 또는 3학년 아이한테 우리가 배운 나눗셈 자체의 개념으로 얘를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가능할까? 하면 아까 그 두 번째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렇죠, 사과 2개를 반 개씩 나누어 먹으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나눗셈의 개념을 적용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2개의 사과를 0.5개씩으로 나누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나눗셈은 2개의 사과를 2분의 1개의 접시에 담으면 몇 개씩 담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진짜 전체적인 내용에서처럼 나눗셈에 더 많이 활용되고 더 많이 적용되는 개념은 첫 번째 의미의 나눗셈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의미의 빼낸다, 똑같이 빼낸다, 몇 번을 빼낼 수 있느냐, 얘가 몇 개가 있으면 얘가 되느냐, 이런 나눗셈이 훨씬 많이 적용되고 훨씬 많이 이렇게 활용된다는 거죠. 요런 거. 마지막으로 또 깊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국어법 배워보신 적 있죠? 한원조 대표님이 그 강의하실 때 여기서 국어법 한번 소개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애매한데, 어쨌든 지금과 같은 이해로 국어법에 대한 간단한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법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지금과 같은 이해를 기본으로 하면, 조금 전에 그 이해를 조금 확장해 가면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 내용부터는 초등학생 수준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아이들한테는 많이 어려운 내용이라는 거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76 더하기 453. 자, 이 계산을 국어법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시간이 다 됐네요. 국어법까지만 2부에서 할게요. 재미있으신 분들만. 국어법은 근데 좀 어렵긴 어렵거든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